네, 반갑습니다. 2024년 9월 24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 위원 발언들을 주목을 해주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산업,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다 보합권이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이날 발표한 경기 지표가 대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연준의 금리 비컷 조치와 향후 행보에 대한 해석이 구구한 가운데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서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크게 올랐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보합권으로서 잘 마감을 했지만 상승으로서 흐름들은 나름 잘 버텨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융단 폭격을 가하면서 35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최악의 피해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인명피해가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연일 높여감에 따라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지상전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는 물론 동부까지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시설에 1,100개 이상을 타격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긴장감이고요. 또 한 번의 지상정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란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9월 제조업 같은 경우에 47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0보다 밑에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준점인 50 기점으로서 50 위다라고 하면은 확장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밑돌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자 지수를 보게 된다면 47을 기록을 하면서 아직도 위축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월 47.9에서 하락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전망치로 보게 된다면 48.6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보다도 크게 밑돈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 속에서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미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감 역시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서비스업 PMI를 좀 보게 된다면 55.4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상치로 보게 된다면 55.3을 기록하지 않을까 했는데 소폭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서비스 업황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추세와 비교해서는 다소 둔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전월치 55.7보다 약간 낮은 수치인 55.4를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PMI도 조금 소폭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시장 예상치로 보게 된다면 55.3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또 서비스업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황이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성장이 서비스업에 의존되고 있다라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주체들의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경고음이 울려주고 있고요. 서비스업은 잘 버텨주고 있겠지만 제조업은 안 좋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과 그래도 좋은 내용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경제 연착륙을 위해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굴수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다면 미국 경제 연착륙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노동시장 붕괴 없이 인플레이션 통제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내년까지 더 많은 금리 인하 조치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란 내용들을 좀 시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2022년 여름과 비교해서 크게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최근 수개월간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라는 설명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서는 1335원 5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04%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엔 트라이온스당 265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24%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컷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욱 내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국제 그 가격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스 변동성 지수는 1.61%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12에서 15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폭 내릴지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투자 심리가 그렇게 안 좋은 모습들은 아니고요. 뉴욕 증시가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대체적으로 그래도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0.62%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국채 금리가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 근래 상승해주는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올라가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하락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해외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미국 국채 10년물이 내림세를 좀 보여준다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둔화되면서 그리고 이란에 대한 확전에 대한 자제 얘기가 나타나면서 WTI는 0.89%에 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간의 움직임이 안 좋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동에 대한 확전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WTI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폭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유가가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나타나면서 우려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둔화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확전은 자제하겠다라고 밝힌 점을 공급 불안을 일부 완화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WTI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확전을 자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해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제조업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상황들을 봤을 때 유가 하방 압력을 받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겨냥해서 레바논에 대대적인 집중 포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트맵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눈에 띄는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존,
특히 뭐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보합권, 소폭 내림세를 보였거나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테슬라는 오늘 4.93% 올려주면서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술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눈에 띄는 거는 테슬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셀 2000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면 221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0.41%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해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에 러셀 2000 지수가 크게 반등하는 느낌보다는 소폭 내림세를 보인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00선 부근까지는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2250선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이겨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1%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0.22%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그래도 잘 버텨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버텨주면서 엔비디아도 오늘 올려주는 듯한 내용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1% 올려주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5일선 위에서 놀아주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61선 이겨내게 된다면 앞에 고점 자리 이겨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또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장중 4%대 급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월가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테슬라가 주가가 오늘 4%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약 47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평균 추정치가 약 46만 대다 보니까 이 46만 대보다 47만 대의 기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상회할 가능성, 이런 기대감으로써 오늘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3분기 같은 경우에 지난해 43만 5천 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보다도 오른 수치로서 인도량이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기대감이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10월 10일에 로보택시에 대한 공개 기대감도 형성이 되면서 테슬라가 오늘 4%대 강력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쉬는 날이 종종 있는데, 중간에 이 테슬라에 대한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10월 2일 날 발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현지 시간입니다. 10월 10일에 또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슬라가 주가에 대한 상황들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올라주게 된다면 국내의 2차전지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아가 S&P 500에 공식 편입이 되면서 오늘도 2% 급등해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 들어 121%나 폭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미국의 AI 데이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군대와 정보기관 등 주로 정부에서 주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열풍들이 나타나면서 민간 기업에 많은 주문들을 받아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이 급증하다 보니까 여기에 주가도 덩달아 올려주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아의 주가는 올 들어 121% 폭등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S&P 500에 편입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각종 인덱스 펀드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조금 더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잉은 임금 30% 인상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때문에 파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노조에 이전보다 높은 임금 인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4년에 걸쳐 임금 30%를 올리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이전에 제시했던 25% 인상률에 5%포인트를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잉의 주가는 16년 만에 파업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상승해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자 코스피를 보게 된다면 개인과 기관 덕분에 2600선을 회복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아직까지도 대형주를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겠지만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크게 올려주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33%, 코스닥은 0.91% 올려주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2600선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나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2차전지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2차전지 종목군들이 강세가 나타난다면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 이쪽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이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지가 어제 한몫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한계 극복에 관한 얘기들이 나타나면서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일자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지가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할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게 된다면 삼성전기는 소형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내놓는 고객사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하면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양산을 할 계획이다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을 완료한 웨어러블용 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크기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이라든 아니면 갤럭시 워치 같은 곳에서 빠르게 쓰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를 해서 글로벌 20위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투자 금액을 5조 원 이야기를 했고요. 글로벌 방산기업 순위를 2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30개국 달성을 한다라는 중장기 계획을 밝혔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K 방산 수출에 대한 글로벌 4강 실현을 선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방위산업체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전달을 했습니다. K 방산이 지속적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중요한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해주는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을 보여주다가 좀 밀리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반등을 해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주일 멈추면은 공급망 한 달 반 여파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미국 동남부 항만에 관한 파업 예고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 항만 근로자들의 50여만의 집단 파업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 현지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충격 가능성에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이 11월 대선과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방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해운 분류 관련한 종목인 STX 그린로지스가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요 근래에 좀 보여준 듯한 내용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흥하해운 같은 종목군들이 흐름이 잘 나왔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STX 그린로지스라든 대한해운 같은 종목군들이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방이라든 KCTC 같은 종목군들도 반응을 잘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태웅로직스 같은 종목군들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운 물류 관련한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더 눌린다면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 제한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을 미국에서 채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다른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경찰청은 한국이 제안한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이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
표준에 2024년 개정판에 반영이 됐다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 형식의 정의한 표준으로 전 세계 자율주행 업계에서 사실상 지배적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인 어제 슈어소프트 테크라는 종목군들이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OS랩이라든 라이콤이라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뭐 라닉스 그리고 퓨런티어 같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한번 반응을 해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10월 10일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번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을 하면서 움직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시간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면 뭐 핑거 같은 종목이라든 뭐 센즈랩, 뭐 한싹, 모니터랩 뭐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뭐 플랜티넷 이런 종목군들은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군들도 있고 뭐 핑거도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갤럭시아 SM도 있네요. 이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STO 관련 쪽으로 또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K 옥션도 있고 서울 옥션도 있고 하다 보니까 STO 관련 쪽이라든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군들이 전일 시간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에 오늘 또 한번 반응을 해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국민의힘 대표들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들과 이제 용산에서 저녁 만찬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10시 30분부터 금투세 논란에 대한 해법 토론도 있고 유튜브에서 생중계 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또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정리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